이번 주에 그 비디오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룰을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한 뭐 알고리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할 거고 좀 약간 비즈니스적인 거에서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정보를 취득하는 게 시각적 정보고 이제 시각적 정보에서 7, 80%를 이제 얻어가고 그걸로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미지 디텍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CNN이나 지금 할 이런 율로 같은 알고리즘이고요. 그동안 해왔던 CNN을 대충 설명드리면은 이제 전체 큰 이미지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특징 값을 추출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은 이제 왼쪽이랑 저 오른쪽 둘 다 이제 고양이라고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제 두 개 다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같은 거 보면은 고양이가 나비랑 뛰어놀고 있고 또 풀밭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컨텍스트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가 누워 있고 이런 햇살에 비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많은 상황들을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오브젝트를 보고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CNN은 그냥 이 이미지가 고양이다, 강아지다 이런 구분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욜로를 가져왔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나왔었는데 이게 장점이 여기에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저희가 했던 CNN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를 한꺼번에 놓고 그걸로 이제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을 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거에 바운딩 박스를 넣어서 이게 어떤 개체인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이미지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실시간 이미지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영화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미지 여러 개를 붙여서 결국에 합치는 게 영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동영상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욜로의 장점이 이제 다른 CNN에 비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뒷배경에 대한 그런 바이어스가 적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 이네가 이제 작은 물체들은 검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CNN에서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 처리를 해서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너무 느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욜로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각광받고 있고요. 기존에 이 바운딩 박스를 했던 방식으로는 이제 프로포절 방식이랑 이렇게 그리드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포절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가 있을 만한 경우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쳐서 이 개체가 뭐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율로에서 다룰 건데 전체 이미지를 3 곱하기 3으로 나누거나 또는 이제 7 곱하기 7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를 나누어서 이제 거기서 검출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게 이제 이미지 안에 뭐가 있는지 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놨는데 먼저 라벨링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쪽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미지랑 이렇게 사람의 네모친 박스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이미지 라벨링 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줘서 이쪽은 사람이다 또는 아니면 뭐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주는 과정이 이제 그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 시키면은 이제 바운딩 박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욜로에서는 7 곱하기 7 그리드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이제 저 아래가 그 박스가 어떻게 생성될 건가 이런 약간 가능성 그런 걸 만들었고
결론적으로 저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뭐 수업 잘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간단한 CNN이랑 맥스플링 저것만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얘네 개체 분류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 박스를 친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CNN 분류를 돌려서 걔가 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방식은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그 1000개 라벨링된 분류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돌려보긴 했는데 돌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이미지에서 사람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잡히기도 하고 이제 결과값으로는 여기 밑에 퍼센트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기도 하고 네 보시면 이렇게 이 하나의 학습을 할 때 하나의 그리드에 그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담겨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가 오브젝트이고 어떤 이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러니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저 그리드에 다 담기고요. 이거를 앞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컨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가 뭔지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 수치값이 나오는데 이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안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바운딩 박스가 되게 여러 개가 나타나요, 정치값이.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적당히 높여줘서 이제 버릴 그 바운딩 박스들은 버려주고 이제 적당한 값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는 가장 크게 자율주행이 가장 큰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죠. 이게 지나가는 도로 위에 이제 차량들이나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만을 디텍션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미지 분석이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장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뛰는 거를 이미 영상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얘네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사람만 잡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신기하게 봤던 게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시면은 뒤쪽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박스를 넣어서 이런 빈 공간 침투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Seeing 거는 AI is a Microsoft research project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시각장애인을 위한 The world around 앱이에요, you by 이거는. turning the visual world into an audible experience. Point your phone's camera, select a channel, and hear a description. The app recognizes saved friends. Jenny, near top right, 3 feet away, describes the people around you, including their emotions. 28-year-old female wearing glasses, looking happy. It reads text out loud as it comes into view, like on an envelope, Ken Lawrence, P.O. Box, or a room entrance. Conference 2000.
or scan and read documents like books and letters. The app will guide you and recognize the text with its formatting. Top and left edge is not visible. Hold steady. Lease agreement. This agreement When paying with cash, the app identifies currency bills. $20 US. When looking for something in your pantry or at the store, use the barcode scanner with audio cues to help you find what you want. Campbell's tomato soup. When available, hear additional product details, Even microwave Bolon height. and even hear descriptions of images in other apps like Twitter by importing them into Seeing AI. A close-up of Bill Gates. Finally, explore our experimental features like scene descriptions to get a glimpse of the future. I think it's a young girl throwing a frisbee in the park. Experience the world around you with the Seeing AI app from Microsoft. 네. MS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그런 서비스 가치, 기술적 가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타날 건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건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또 누구 이제 한국인이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도로와 이제 일반 도로, 차도를 구분하는 그런 이미 영상 분석을 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몇 살이 만든지 아세요? 네, 고등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있는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AI 영상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투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괴당한 아이의 눈, 코, 귀를 이제 지금쯤에 얼마쯤 변화했을 거다 이걸 예측해서 미아 찾는 걸 돕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클린트라는 이제 중국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장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해 다닌 범죄자를 체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했나 그런 걸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런 요즘 축구도 뭐지 챔스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런 훌리건들이 많잖아요.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약간 드론으로 탐색하면은 괜찮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먼저 이미지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바운딩한 다음에 사람 자체를 이렇게 번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SVM을 돌리면은 그게 폭력적인지 아닌지 그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싸운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고 이제 또는 이제 지하철에 기차에 불법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도 탐지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납치하는 상황도 다 잡아낼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분석이 드론이랑 합쳐서 나온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중국의 DJI라고 다 아실 거예요. 드론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추적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 모습은 쟁물 기술이며 쟁물 분쇄성을 통해요. 쟁물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아, 이렇게 드론이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 피사체를 인식해서 이제 쫓아가는 활동을 그런 기술을 얘네가 만들어서 이제 네 서비스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서 이런 영상 분석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체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여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자동차랑 합쳐지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드론이랑 합쳐지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피사체 추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피사체 추적한 거를 이제 촬영한 걸 통해서 아프리카 TV나 뭐 유튜브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리고 더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CCTV랑 결합해서 범죄 예방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들 프로젝트 하는 게 지금 모바일로 약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이제 가지는 가치를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려면은 모바일로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열어두시고 다른 데서도 어떻게 적용될까 아니면 내가 이 서비스의 목적을 맞게 사람들한테 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더 적절할까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에 보여드렸던 예시도 있고 이제 로봇이랑 합쳐지면은 이 밑에 나타난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구글에 멍청한 로봇이라고 치면은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는 이런 바보 같은 로봇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번 3월에 갔다 온 학회에서 이제 이거에 약간 진화형을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만든 로봇이더라고요. 네. 이 팔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 과일이 당근인지 딸기인지 얘네가 다 구분을 해서 사람한테 먹여줘요. When deciding how to skewer, the robot must learn at what angle to approach the item, how to rotate the fork, and what forces to apply. ADA takes all of these factors into account when skewering a piece of food. For each item, whether it is a cube of melon, a whole round strawberry, or a soft slice of banana. 그래서 이런 그 전 수업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기술들이 한 곳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이랑 합쳐지면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해왔던 그 크리스피 DM에 대한 건데 혹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너무 오래됐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데이터 선택이랑 그 데이터를 이제 좀 뭐 하는 거예요? 정제하고 이제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선택에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저희가 항상 먼저 과제로 내주는 게 첫 번째가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서비스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쓸모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음성 합성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음성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노인의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럼 노인의 목소리를 데이터셋을 취득을 해야지 아이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아이의 목소리를 이제 프리퀀시를 조절해서 노인처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미지 분류를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이제 모든 이미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안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출하고 싶으면 이제 간암과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셋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폐암 관련된 이미지를 찾고 싶으면 이제 그걸로 관련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암 관련해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데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간단한 예시로도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할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걸 약간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요. 강아지와 고양이 데이터셋 두 개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다 수집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강아지만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강아지만 있으면은 고양이 사진은 필요 없이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쓸모없는 데이터를 줄이는 과정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소고기 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소고기 팀 맞죠? 네. 그 소고기를 분류하는데 돼지고기 데이터셋으로 분류를 하면은 이게 등급이 제대로 안 나눠질 거 아니에요? 소고기 등급 나누는 거랑 돼지고기 등급 나누는 거랑 기준이 다를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소고기 분류를 위해서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데이터셋까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고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서비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네로하게 이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미지를 여러 개를 모았었는데 그때 제가 모아야 했던 게 강아지 코와 관련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제 구글에서 강아지 코 사진을 모아도 되고 이제 뭐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구글에서 제가 이게 생각을 했던 게 구글에서 모은 이미지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서 수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가 수집할지 이런 걸 선택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선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데이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가 수집이 어려우면은 이제 그거를 돈 주고 데이터셋 회사에서 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크롤링해서 쓸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데이터 수집 비용이 크면은 이제 굳이 내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이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구입할 것인지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얻기 어려운 이미지들이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의료 이미지나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은 얻기 어려울 건데 그런 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생각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셋을 이제 구입할 때는 이 돈을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막상 이제 사려고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사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 앞에 서비스 기획단에서 이 목적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구입받아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다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맡기는 비용에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입하는 게 과연 정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만한 것인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과정이 이제 데이터 하거나 이제 이 필수 데이터들을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고 이제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아지 코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코만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전체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이 코를 따로 잘라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따로 잘라주더라도 이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해서 사업자가 돼서 이용을 하더라도 이런 모든 비용 처리가 다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셔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했던 저희 연구실 프로젝트였고요. 소리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소리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소리 데이터마다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그걸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구글 STT를 쓰면은 STT도 이제 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주긴 하는데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다시 풀어주는데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손이 간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지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벨을 달아주는 과정이고 이 라벨 일반적인 데이터는 이제 이런 라벨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벨을 어떻게 누가 붙여줄 건지 줄 것인지 자기가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좀 스스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도 그냥 과제니까 대충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 좀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렵고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정확한 모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데이터 선별과 정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인데 이제 수박을 먹을 때도 다 수박 두드려 보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전체 그 사업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진짜 똑똑한 개발자가 몇 명이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데이터를 얻고 이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수집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절한 내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때 이 모델이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때까지 필요한 데이터 수와 그 데이터를 얼마나 취득하기 쉬운가. 그러니까 라벨링 과정이 포함된 것도 역시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데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사람 다 일일이 달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하시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이제 기술이 가진 최대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제 각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경영학과로서 이제 저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지면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 개발을 완전히 잘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중간에 다 이게 소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다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선별 과정이 저 중간에 껴서 서비스 기획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가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개발, 학습, 검증 이런 단계로 될 텐데 이 데이터 단에서는 이제 서비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데이터가 학습할 때 이제 계속 유효한지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과제인데요.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그 실제 모은 데이터 셋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 자기네 거를 인공지능으로 돌리는데 필요한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으셨는지 그걸 좀 자세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모으면서 어려웠던 점 해서 이 두세 장을 분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